네, 스튜디오에는 신태현 뉴스토마토 기자님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주제가 좀 무거운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파주 연풍리 소재 수도권의 마지막 성매매 직결기 이거 하고 우리가 흔히 뭐 연풍리라고 하지만 용주거리라고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속초 용주골로 불리는 직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은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미군 부대가 배치되고 미군을 따라 유흥업소가 하나둘 들어서는 과정에서 태동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미군 부대가 이전에서도 직결지는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직결지들이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동안에도 파주에서는 폐쇄가 미뤄지면서 이곳이 전국 최대 규모가 됐었습니다. 네, 그동안 파주시청이 이 성매매 집결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해 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을 해왔나요? 예,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1월 1호 결재로 직결지 정비를 결재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파주시청은 행정 대집행, 건물 매입 등을 통해서 직결지를 폐쇄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 2023년 4월에 업소 73곳이 운영 중이라고 했었는데 현재는 5곳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많이 없앴네요. 예, 그래서 파주시청은 단순히 직결지나 없어졌던 곳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공간으로 전환할지에도 역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겠다라게 되는 거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네, 직결지를 없애야 된다. 사실 제가 1년 전에 BBC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용주골은요,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기지 주둔으로 인해서 생긴 집장촌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일하시는 여성분들은 본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치 아니냐, 왜 용주골을 없애려고 하느냐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럼 집장촌 이 집결지를 없애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는 직결지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파주가 뭐 통일의 관문, 청정 지역으로 불릴 수도 있었지만은 집산촌 이미지가 좀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그래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BBC 인터뷰 말씀하셨지만은 또 업소에서의 그런 유린도 좀 폐쇄 이유로 꼽힙니다. 저희가 직결지 탈출 피해자를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업소에서는 성매매 현장인지를 모르게 속여서 구직자를 데려가고 무리한 일을 강요하고 거기서 나가겠다고 하면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분은 증언했습니다. 지금 파주시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가 있다고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2023년 4월 파주시의회를 통과한 그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들의 탈성매매, 즉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가 대상자 확대 등 조례나 아니면 뭐 조례 규칙 이런 게 수정을 몇 차례 거쳐 왔고요. 현재는 그 성매매를 그만둔 피해자에게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금 등을 3년에 걸쳐서 최대 7,18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기준 누적 지원 대상자가 22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좀 과거 사례를 보고 싶은데 청량리 588 완월동도 이제 성매매 집결지 사안이었고 이거를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소통을 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이제 결정 고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든지 그 성매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든지 그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었는지 이게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는 과정이었던지 그런 과정의 절차상의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절차를 다 지켰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의도로 어떤 시설들이 좀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파주시는 이제 직결지를 폐쇄하고 이를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8일에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오는 2028년까지 가족센터, 성평등광장, 치유정원, 라키비움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라키비움이라는 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하는 복합문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장기적으로는 요양원, 보건시설, 파크 골프장, 공연주차장, 공공도서관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말씀하신 소통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자
뭐 그게 뭐 의견 수렴. 예, 의견 수렴 뭐 종사자든지 그리고 뭐 건물주라든지 예, 뭐 지역 주민, 지역 성매매 주민 피해자, 그다음에 업소 종사자, 이제 예, 이해 당사자들 그 의견 네. 수렴이 이루어졌나요? 예,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계속 의견 수렴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예. 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뭐 아까 BBC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종사자라고 불리는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이 뭐 이게 생계 때문에 이게 뭐 폐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그 부분은 또 보면은 저희가 지역 사회에서 좀 본 바로는 그게 좀 업주들에게 좀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한 면도 있기 때문에 성매매 업소에서 그 종사하신 분들이 분들에게 업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예 당해서 좀 예.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분이 여기를 벗어나면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건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뭐 그 자활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예. 그 어쨌든 그 액수로는 아마 그게 전국 최대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태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 한경희 파주시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계신가요? 네,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장 한경우입니다. 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추세를 보면 어떤 질문 드릴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주시가 용주골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제 지역 정비 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 네, 용주골 폐쇄를 위해서 여행길,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인데 여기에서 여성의 범인은 성매매 그 종사 여성을 뺀 건가요? 모든 여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여성은 특히나 그 성매매 직결지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그 성착취되고 있는 여성들의 회복의 길을 담아 이제 내용을 지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정의로운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을 구출하는 게 정의롭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지역의 네, 입장에서는 사실 성매매 없어 불편하시잖아요. 지역 이미지 깨끗하게 안 보이고. 그래서 치우려는 네.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로 생계를 직업적 권리로서, 직업적 자유로서 생계를 영위해 오셨는데 계속 그걸로 살아왔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못하게 막았다면 생존을 위한 어떠한 기재는 준비가 돼 있으신 겁니까? 네, 저희가 파주시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그 여성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면서 지금 사회복귀 훈련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이 100만 원 가지고 살겠더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어, 살겠더라. 우리나라 한 달 네,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100만 어, 원입니까? 네. 100만 원 갖고 살 수 아, 있습니까? 그게 곡해돼서 이야기가 이어진 건데요. 저희가 7,180만 원이라는 그 안에는 생계비 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그 생계비는 월 100만 원 그리고 그 이외에 주거 지원비를 통해서 월세, 보증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이제 학원비 등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이 월세 100만 원을 포함해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들을 같이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엔 기존 성매매 업소 철거, 그다음에 지역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건데 그 인터뷰들 보면요. 거기 종사하신 여성분들도 이 폐쇄에 반대를 한 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그 이해 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수차례에 걸쳐서 그 성매매 피해 여성들 그리고 업주나 건물주들과 이제 간담회를 가졌고요. 주민 설명회도 요구를 해서 주민 설명회 절차도 거쳤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그 의견 수렴하셨고 대상자들 전원을 다 하셨는지 저는 그 절차와 기한을 충분히 가지셨는지 그 절차상의 문제를 좀 묻고 싶네요. 저희가 성매매
그 집결지 내에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일부 여성들이 전체 여성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부랄지라도 네, 당사자에게는 확률이 100이기 네,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네. 사람 인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소수라고 그 목소리를 무시해야 되는 걸까요? 무시하는 건 아니었고, 일단 저희가 의견을 들었을 때는, 아까 말씀처럼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조례는 소용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하고 계속 저희가 1대1로 이제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해왔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는 이제 탈업을 해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온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탈성매매를 돕는 이제 법제화인데 이거의 법 제도적인 구축으로 인해서 탈성매매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22명을 구조해서 지원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실 처음에 그 탈업을 했을 때는 뭐 정신질환, 뭐 치과질환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이제 몸과 마음이 상당히 그 크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셨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많이 치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완결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도 요양보호사나 운전면허증, 뭐 검정고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가면서 사회복귀를 차분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몸과 마음도 많이 치유가 돼 가고 계십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솔직히 님비입니다. 네. 파주시에서만 하지 마. 왜냐하면은 풍선은 누르면은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러면 네. 파주시에서는 야간 올빼미 활동하면서 뭐 성매수자 차단도 하고 기존에 이제 용주골도 폐쇄해버리고 하면 그럼 주변 지역으로 이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파주시만 없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 예. 그 전국적으로 성매매 직결지가 있는 곳은 전반적으로 함께 직결지를 폐쇄하고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관점으로 접근해서 전국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파주시는 성매매 업소로 쓰인 이제 건물들을 좀 사들였잖아요. 아직 토지의 매입이나 보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나 진행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건물들은 애초부터 네. 성매매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 이곳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한 16개 동을 매입을 했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히 성매매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저희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른 케이스들을 좀 조사는 하셨죠? 뭐 청년이 588이라던가 그런 거를 했을 때 파주시에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 케이스 분석에 의해서 이제 차후 이 진행 상황들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청량이나 그 나머지 직결지 일부들은 보통 그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공공의 입장으로 시민한테 이 공간을 돌려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구상들 중에는 뭐 치유정원이라든지 가족센터, 성평등 광장, 시립요양원, 공공도서관 이런 등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결국에는 전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당사자 네. 인터뷰를 제가 예전에 봤더니 이거는 본인들 인권 침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고 본인의 생존의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용주골에 종사하셨던 성종사자 분 전원이 이 폐쇄에 동의를 했고 지역사회에 이제 자활 사업에 추진을 해서 새로운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지금 마련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그곳에서 충분히 저희와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여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통할 수 없는 여성이란 어떤 음. 여성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업주들의 통제 속에서 저희와 소통할 수 없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업주들의 통제 속에 소통할 수 없는 여성들은 그럼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업주 통제를 이제 비켜가면서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주 통제를 비켜간다는 말씀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용주골에서? 일부는 영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럼 용주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뭡니까? 네, 저희가 지금도 성매매 피해자들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로 지금 접근을 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기 때문에 이곳을 그분들의 온전한 이야기들이라고 왜곡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와서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쪽에서 업주들이 뭐 이런 발언을 해주면 빚을 탕감해주겠다, 이런 발언들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쪽에 나와서는 솔직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한 업주 통제 속에서 저희가 피해자를 구조하고 지원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결국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죠. 16일 파주시가 이제 성매매 집결지 완전히 폐쇄하겠다. 도시 재생 비전. 사실 도시 네. 재생이란 말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계획법상 공공시설 설치, 성매매 방지, 그다음에 이 폐쇄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용주가 아직 폐쇄 안 됐고 업주들과 얘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업주들이 저항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화되는 것도 아니고 다 뭐 밀어버릴 계획이세요, 네. 그럼? 저희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면서 그곳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고 어쨌든 행정 절차상의 뭐 건물 매입과 보상 그런 절차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 절차상의 건물 매입과 보상으로 지금 용주골에서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업주나 성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합니까? 네, 저희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 불법을 이제 합법처럼 일삼는 그런 업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보상할 것은 없지만 성매매 피해자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는 데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은 이 불법을 합법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파주시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하실 건지 저는 그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성매매가 자발적이고 안전하게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호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상당히 왜곡되게 전해지는 그런 정보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주들의 통제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여성들을 구조하고 지원하는데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이 단순히 어떤 레토릭이나 보여주기식 정치 행정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합법 영역으로서 여성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희 파주시 여성가족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과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